해볼까요? 힘들어? 뭘 이렇게 열심히 했길래 힘들어? 뭐라고? 놀다 왔어요? 이제 막 스케줄이 되나 봐. 원래 이렇게 되게 바쁘게 학원 다니고 오는 거 아니야? 아, 그래. 뭐 하고 놀았어? 아, 그래. 딱 피곤할 만하네. 찜질방 가면 엄청 피곤해요. 자면 딱인데 나와가지고 학원 해야 되면 얼마나 속상해. 안타깝네. 힘냅시다. 화이팅! 가볼게요. 자, 설명 안 한 내용이 딱 하나만, 한 개가 있거든? 그거 하고서 이제 예제 풀러 가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이에요. 자, 표본 평균의 분포, 이런 얘기고.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 얘기를. 자, 어차피 지금 통계적 추정을 하자는 이야기는 표본의 임시적인 어떤 일부의 조사를 가지고 전체적인 모집단의 흐름이 어쩌다라는 걸 이제 보자, 이런 얘기니까, 사실 그 표본조사 딱 하나의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그치? 당연히 표본조사를 여러 번 하면 할수록, 그치? 표본조사 횟수가 여러 번 되면 될수록 그 표본조사끼리도 또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을 좀 더 강력하게 추측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한 번 수행했을 때의 데이터일 뿐이고 계속 바뀌니까. 이해돼? 그래서 지금 추정을 하는 도구로서 뭘 사용하고 있냐면 표평평이랑 표평분이랑 표평표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해되고 있어요? 자, 표본 조사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표본 조사를 여러 개 해가지고 그 표본 조사의 여러 개의 결과를 가지고 표본 평균 자체의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통계적 추정을 하겠다라는 게 단원의 목표라고요. 이해돼? 자, 그러면 잘 봐봐. 어차피 추정은 다 정규 분포로 하는 거예요. 확률 계산도 마찬가지고. 그치? 자, 그러면 일단 뭐가 됐든 간에 모든 분포를 갖다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양새로 바꿀 수가 있어야 하니까 표본 평균의 분포는 도대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약간의 추론하는 과정이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으니 자, 그걸 따를 건데 당연히 일단은 모집단의 모평균과 모집단의 조사가 뭐라고 써놨니 여기 내가 정리한 거 좀 봐야지. 자, 모집단이요. 자, 정규 분포 n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하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 n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하면은 당연히 일단은 표본 평균 x 반은요. n. 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 분포는 그 본인의 평균하고 본인의 표준 편차를 여기다가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의 분산을. 이해되시죠? 자, 얘는 모 평균이 m이고 모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니까 저기다가 평균과 분산을 적은 거야. 그쵸? 그럼 지금은 표본 평균 x바가 어떠한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알기 위해서는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근데 그게 m하고 똑같다고 전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분산은 이 시그마 제곱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준 결과와 똑같으니까 표본 평균 같은 경우에는 저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해도 좋다 이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저걸 가지고 표준화를 딱 시켜주면 이제 올바른 데이터 추출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시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오케이?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거든? 이거는 그냥 경험적인 사실이니까 이제 의문을 가지거나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본인만 피곤하고 어떤 결론에도 이를 수가 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는 이제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는 건데, 자, 모집단이요. 정규 분포를 따르지를 않아.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 표본 평균은 자, n이 상당히 큰 경우에 여전히 n,
m,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릅니다. 저건 그냥 알려진 사실이니까 납득을 할 거예요. 알겠지? 자, 봐봐. 여러분 근데 이 기억이 나요? 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봐봐. m하고 시그마가 있다 그래서 정규분포를 무조건 따라요? 자, 그게 아니거든? 봐봐. 딱 개념을 딱 복습하고 할 거야.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는 자, 확률 변수 x가 m하고 시그마 제곱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건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야. 그치? 자, 조사를 했으면 그 조사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치? 자, 그러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의 완성은 뭐냐면 이걸 가지긴 가지는데 확률 밀도 함수 fx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 제곱 마이너스 분의 2 시그마 제곱 이라는 확률 밀도 함수가 있었거든요. 자, 저 밀도 함수에 따른 확률 밀도 함수를 저 함수를 가지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이해돼? 그랬었어요. 저 함수 자체가 뭐 이렇게 대단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정규분포를 따르려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셔야 되거든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이런 얘기야. 잘 봐봐. 모집단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든 아니든 알 바가 아니야. 자, 그렇지 않고 어차피 일단은 표본 평균은 n이 상당히 큰 경우 보통 3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냥 그렇다고 치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큰 경우에는 자,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해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저 얘기야.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데이터 예측을 하러 한번 가봅시다. 예제 한번 볼게요. 예제 3번입니다.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을 때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의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래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일단은 표로부터 계산할 수 있는 건 2x랑 vx야. 그치? 자,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그냥 나머지를 추론하면 되니까 일단 이거부터 좀 계산해보면 얘는 4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아이고 뭐라는 거야. 그냥 더 합시다. 지금 밑에 분모가 안 맞아 있네. 자, 평균은 4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4분의 3이니까 일단은 누가 봐도 기대값은 1이 아니고 2죠. 뭐라는 거야. 2야 2. 됐죠? 오케이? 다음에 vx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모평균이에요. 모평균. 이해되고 있는 거야? 모평균이고 vx는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9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되시니 자 2분의 여기에서 당연히 일단 4를 빼시는 게 분산이 될 거고 4분의 1 더하기 힘들어. 그냥 계산합시다. 4분의 27하고 1 더해서 4분의 28이니까 7에서 2 더해가지고 9에서 4 빼서 5가 됩니다. 맞나? 그냥 열심히 계산할게요. 지금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암산이 잘 안 돼요. 해볼게요. 4분의 1에서 2하고 4분의 27하고 내가 틀렸나봐. 이게 4분의 3이 아니죠. 그치,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이게 4분의 9가 아니라 4분의 1이고 4분의 9 빼기 4니까 2분의 5에서 2 빼가지고 2분의 5에서 2 빼가지고 2분의 1입니다. 큰일 났어요. 이 정도 계산이 지금 안 돼요. 잘. 자, 어쨌든 이래. 괜찮죠? 네? 어떤 게 4분의 1? 어떤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틀린 거 없죠? 잘 된 것 같아. 그치? 자,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얘가 물어본 것은 표평평이랑 표평분이에요. 그치? 이 x 봐라. vx 봐. 이거 물어봤거든? 그치? 자, 그냥 외우고 있는 내용이어야 돼. 외우고 있는 내용이어야 돼. 자, 표평평은요, 어차피 일단은 모평균하고 똑같고요. 얘는 아까 경험적, 통계적으로 이미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은 원래 시그마 제곱을 자, 표본의 크기로 나누는 것에 불과하니 자, 그러면 당연히 일단 2분의 1을
곱하기 n분의 1 하시면 되는데 크기가 4인 표본이라고 그랬으니까 4분의 1 곱하셔가지고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 8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정답이 2하고 m 왜요? 뭐야? m이 아니라 2죠. 2. 자, 표평평은 2고 표평분은 이제 8분의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괜찮죠? 넘어갈까요? 4번. 네, 이제 4번. 자,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은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5ml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제시하고 있는 150은 모 평균이고요. 자, 자꾸 잘 들어야 돼. 선생님 들어봐봐. 잘 봐. 이번 단원에서는 평균이 얼마다, 표준 편차가 얼마다 자꾸 제시를 하면은 자, 걔가 모 평균인지 표본 평균인지 표본 평균의 평균인지 자꾸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죠? 안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올바르게 일단 내가 읽고 있는 게 뭔지 잘 구분이 되셔야 되거든. 자, 그럼 이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잘 봐봐.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 용량의 평균이 150. 그럼 얘는 그냥 모 평균이에요. 그치? 무슨 표본을 추출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해하시죠? 자, M은 150. 그 다음에 시그마가 5예요. 얘네들은 전부 다 모 평균과 모 표준 편차야.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 중에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라는 얘기는 이제 표본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표본의 크기가 일단은 100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시고 괜찮죠? 표본의 크기가 100이고 그 다음으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확률 P 149 이상 X바가 151 이하 1 확률을 갖다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잘 열심히 구해달라고 하니까 자, 일단은 X바에 대한 표평평은요 당연히 일단은 모평균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150이고 괜찮죠? 그 다음에 표평분은요 자 그럼 얘는 당연히 일단 시그마의 제곱 25를 갖다가 표본의 크기인 100으로 나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며 시그마 x 반은 그것의 루트를 씌운 것이니까 자 2분의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자, 4분의 1에 루트 씌웠으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x 바에 대한 확률이 이렇게 되게 하는 저렇게 되게 하는 확률을 계산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일단은 그냥 표준화 시켜가지고 옆에 확률 분포표 참고해서 그냥 빵 하고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G는 당연히 일단 X 바에서 표본 평균을 표평평을 빼시고 표평표를 나눠주시면 되니까 자 이러한 구조로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얘를 고쳤더니 자, P는요 그러면 150을 빼고 2분의 1로 나누라는 건 다시 말해서 2를 곱하라는 소리잖아. 그치? 자, 그럼 마이너스 2부터 Z가 151에서 150 빼고 2 곱하니까 자 2까지기 때문에 자 당연히 일단 얘는 2 곱하기 P 0부터 2까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 2까지의 확률은 맨날 봐도 또 까먹어. 0.4772의 2배니까 자 0. 얼마니? 9, 5, 4, 4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을까? 이제 4번. 자, 이 정도. 어쨌든 핵심은 이거예요. 자, 당연히 일단은 이 X바, VX바 공식은 당연히 일단 외우고 있는 거고, 이제 헷갈려 미칠 거예요. 오늘 몇 개가 나올지 비슷한 게 2번 더 나올 거거든? 걔네들 구분돼가지고 일단 전부 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를 읽으면서 얘가 제시하는 평균이 모 평균인지, 표본 평균인지, 또는 표평평인지, 자,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거기 주의하면서 일단 공부를 좀 해봅시다, 오늘. 자, 이제 4까지 이렇게 풀었고요. 이제 5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5번은요. 문제를 읽어보니까. 자,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는 평균이 18kg이고, 자, 당연히 일단은 18kg 모평균입니다. 모평균. 자, M을 모평균으로 오늘 갈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시그마는 4예요. 자,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비행기 탑승객 중에서 N명을 이미 추출하죠. 지금 드디어 이제 표본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자, 표본의 크기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크기는 N이에요. 그 다음에, 자, N명을 이미 추출했을 때, X바가 17 이상 19 이하일 확률은 자, 이 자식이 일단은 0.8664다라고 하시니
자, 이때 만족하는 n의 값을 멋지게 일단 구해달라라는 게 문제 요청이고, 자, 보면 뭐, 얘 사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 그치? 그냥 물어보는 순서만 약간 바뀐 것 뿐이야. 자, 그냥 똑같이 일단 해결하면 되니까, 가면은, 자, 그러면 당연히 일단은 이 x 반은요, 자, 모평균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18이다라는 걸 일단 먹어주고 갈 거고, 그 다음에 v의 x 반은요, 자, 시그마 제곱 16을 갖다가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것이며, 시그마 x 바가 이제 루트 n분의 4다라고 할 수가 있으시겠죠. 괜찮을까요? 자, 여기다가 그대로 표준화 시행하면은, 자, p는요, 17에서 18 빼고, 자, 마이너스 1 나누기 루트 n분의 4가 되시고, z 다음에 1 나누기 루트 n분의 4가 되시는데, 이 친구가 0.8664다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대칭 구조니까 당연히 일단은 t, 자, 0부터 z가 4 나누기 루트 n 분의 1이 0.4332다라는 이야기하고 완전히 같고, 자, 옆에 있는 표를 살짝 참고하니까, 자, 누가 봐도 이 친구가 1.5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치? 자, 그러면은 당연히 뒤집어가지고, 자, 4분의 루트 n이 2분의 3이니까, 자, 누가 봐도 루트 n은요 6이고 n의 값은 36이다가 결론이 되시겠죠. 아하, 그래서 내가 추출한 표본의 크기가 36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러면 약간 심심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2번 한번 풀어볼까요? 242번. 다 하셨나요? 정답이 1010입니다. 괜찮나요? 풀어줘요? 네, 한번 풀고 넘어갑시다. 이름 헷갈리니까. 자, 당연히 일단은 모평균 m이 1000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는 50이고, 표본 평균 x 바에 대해서, 자, n은 100이고, 그러면 쭉 정보 정리하면은 2x 반은 당연히 1000이고, 시그마 x 반을 잠깐 이제 느끼는 게 있거든. 어차피 그냥 분산을 거칠 필요 없이 여기다가 루트 n을 나누면 그만이니까 얘가 그냥 5예요. 괜찮지, 그치?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표준화를 했을 때 p x 바 빼기 1000 나누기 5
K 빼기 1000 나누기 5의 확률이 0.028이다 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P, Z가 5분의 K-1000이다 라는 식이 0.5에서 0.0228 빼가지고 0.4772다. 자, 이런 얘기가 되시니까 누가 봐도 얘가 2가 되시면 되죠. 그치? 그래서 K-1000이 10이고 K는 1010이다가 정답. 이렇게 됩니다. 됐죠? 됐나요? 자, 우리 그러면 추정 단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네, 이거 왜 여기다 놨어? 모평균의 추정. 자, 당연히 추정이라는 말에서 우리 생각할 수 있듯이, 자, 아까 그 뭐 여러 가지 밑밥도 많이 뿌리고 왔어요. 추정이라는 것의 의미는 일단은 표본 조사로부터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과정이 됩니다. 추정이란, 모평균 추정이란 표본 조사로부터 모집단의 특성, 대표적으로 모평균을 추정하자 이런 얘기겠지. 이름이 모평균의 추정이니까. 됐죠? 자, 모평균을 추측해보자. 자, 이런 얘기인데, 당연히 일단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은, 자, 오차가 당연히 발생하죠. 자, 오차는 당연히 발생해요. 정확하게 추론할 수가 없어요. 그치? 정확하게 추론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정확한 결과를 몰라요, 아무도. 전수조사가 안 되니까 표본조사를 한 거야. 이해돼요? 이런 상황 맥락이? 전수조사가 안 되고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일단 아까 그 건전지 그런 거 마냥 뭐 다 그냥 건전지를 다 갖다 빼가지고 여기 모아놓을 수가 없어요. 몇십만 개를 쌓아요. 몇십만 개는 뭐 셀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 쌓아? 그럴 수가 없으니까 자 일단 오차 발생은 그 정확한 결과가 일단 없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 이 결과는 이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지 생각대로 추론하는 것에 불과한 결과를 모아서 자,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오차 발생은 그냥 필수적이라고 하면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번 단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인 신뢰 구간이라는 자, 오차의 여러분 저 과학 시간 뭐 이럴 때 배웠을 거야. 오차의 범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언제 배우지? 뭐 잘 뭐 기억이 안 난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오차의 범위라고 해가지고 막 어디부터 어디까지 무슨 각도 계산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뭐였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나거든. 어쨌든 그 이제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요. 신뢰 구간. 오케이? 자, 저러한 신뢰 구간이,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범위의 구간이 자, 존재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일단은 모평균의 추정에서의 기본 베이스고, 자, 그럼 저 구간에 대한 공부들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 보면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어요. 이때, 자, 표본 평균이가 자, 평이 아니고요. 표본 평균이야. 그냥 내가 딱 한 번 추출한 그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할 거고 소문자예요, 이번에는. 확률 변수 아니고 그냥 확정된 값이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자, 이 친구를 아까처럼 S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저러한 상황에서 첫 번째 신뢰도가 95%. 그러니까 잘 들어봐. 저에게는 무슨 소리냐면 내가 모평균의 범위를 올바르게 추정했을 확률이 95%인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돼? 믿을 수 있는 확률이 95%.
신뢰도 95%에, 자, 95%랑 99%짜리 두 개 배울 거거든요. 자, 그럴 거면 95%짜리는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 99%가 있으면 99% 하면 되는데, 왜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거 두 개를 뭐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는 아닌 것 같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배워요. 두 가지를. 95%의 모평균 신뢰 구간이 어떻게 구해지냐 하면, 일단 입 쩍 벌어질 테지만 일단 들어보세요. 자, 어떻게 구해지냐 하면은, 표본 평균에서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되고 s도 됩니다.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고요. s는 표본 표준 편차야. 그러니까 전수조사 했을 때 시그마도 괜찮고 표본 조사를 했을 때 시그마도 괜찮아요. 뭘 넣어도 상관이 없어.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저거 왜 나오냐? 자, 일단 문제에서 갑자기 시그마를 알려주는 경우가 당연히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봐. 이게 상황 맥락을 이해하면 이게 좀 어색하지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저기 왜 시그마 또는 S가 둘 다 괜찮냐면, 잘 들어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전수조사가 안 돼요. 그치? 전수조사가 안 돼, 지금 상황이. 전수조사가 안 돼가지고 표본조사를 여러 번을 해서, 자, 그 표본조사로부터 그러니까 모집단의 조사 결과를 추론해보자 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당연히 일단 모집단의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전수조사가 안 돼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치? 자, 그럼 이 모집단의 결과인 시그마를 알 수가 있을까 없을까? 모릅니다. 그럼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추론할 거야? 그치?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보니까 얘나 거의 또이또이 하더라. 표준 편차는 별로 다르지 않더라 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냄으로써, 야, 그러면 그냥 이 시그마가 어차피 이거 구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 전수조사 결과를 추론하고자 하는 건데, 전수조사 결과를 이미 알고 있으면 뭐하러 추론을 해요? 그잖아. 시그마를 안다는 건 모평균 M을 이미 안다는 얘기예요. 그잖아. 모평균을 알아야지 표준 편차를 구하잖아요. 분산을 구하는 과정에 평균을 빼는 건데, 편차를 구하는 건데. 그잖아요. 이걸 알면은 몰라도 신뢰 구간이 어딨어. 이미 모평균을 아는데. 자, 그럴 수가 없으니까 시그마 말고 S를 써도 괜찮더라 라는 게 일단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자, 문제에서 얘를 알려주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왜 알려주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쓰잘데기 없이 어쨌든 알려주면은 시그마 쓰시면 되고, 안 알려줘도 표준 편차를 그냥 쓰셔도 된다라는 얘기고,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어쨌든 자, 저기부터 모평균은요. 자, 신뢰도의 구간이 신뢰 구간이면 모평균의 신뢰 구간이야. 내가 지금 모평균을 추론하고 있는 거예요. 모평균 추정이잖아. 그치? 자, 모평균은 x바 표본 평균으로부터 이러한 값을 빼던지, 아니면 거꾸로 표본 평균으로부터 저러한 값을 더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래는 거야 이게? 시그마 5월 S. 자,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어? 자, 왜 저렇게 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납득하고 외우는 게 아니야. 확률 밀도 함수는 외우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 뭐 보여줄 수가 없어. 적분도 못하고. 근데 얘는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 해드릴 건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내용은, 그러면 이렇지 않을까? 잘 봐봐. 여기서 m하고 x 바를 한번 빼볼까? 이게 뭔 소리일까? 얘를 그냥 넘기자는 소리죠. 그치? m하고 x 바 넘겼어. 그랬더니 얘가 자, 일단 이러한 부등식이 되거든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저 친구의 의미를 좀 해석을 해볼게. 선생님 여기는요 해가지고 뭐 얘를 빼. 자, 어차피 일단 똑같거든? 그렇잖아. 그치? 자, 그럼 일단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부호를 무시하고 m-x 바의 절대값은, 자, 무조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또는 표준 s보다 작거든요? 이해돼? 자, 그럼 잘 봐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얘가 뭔 소리야? 모 평균 봐요. 표본 평균의 차거든요? 모 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고, 지금 나는 표본 평균으로부터 모 평균을 정확하게 구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행동이, 이해돼? 두 글자로 이게 바로 오차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아, 내가 표본 조사를 통해서 모 평균을 추정하고 싶은데 내가 구한 표본의 평균이 모 평균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까 하는 그 오차는 절대로 신뢰도 95% 구간에서는 이 친구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저게 앞만 커봤자 제일 큰 오차예요. 이해가 될까? 오케이. 자, 어쨌든 저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뢰도 99% 신뢰 구간은
여기다 적을까요? x바 마이너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또는 s 보다는 m이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5월 s. 저게 99% 신뢰 구간이니까 어찌됐든 간에 달라지는 건 그냥 얘랑 얘뿐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 친구들을 신뢰 상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당연히 일단 신뢰 상수라는 것은 신뢰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시겠죠. 안 어렵죠? 그치? 자, 그럼 왜 1.96이고 2.58인지는 내가 납득시켜주면 되는 거고, 어쨌든 자, 신뢰 상수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잘 들어보세요. 자, 표본 평균 x바가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정규 분포 잠깐만. 오, 홀리. 여기 안 썼는데. 잠깐만요. 오케이. 자, 표본 평균 x바는 미안해. 자, 정규 분포 m, n분의 시그마 제곱. 이거 따른다 그랬지, 그치? 아까 얘기했듯이 자, 모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치? 그냥 표본 평균 그 자체로는 정규 분포를 그냥 따른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근사적으로라도.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이 95%라는 얘기가 왜 나오고 99%가 왜 나오냐면은 먼저 이걸 납득을 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P 0 G 1.96이 바로 얼마냐면요. 여기 나와 있거든. 이게 0.475예요. 두 배 하면 얼마가 되실까? 0.9가 되죠. 그치? 이해돼? 0.9, 0.95, 0.95가 되지. 0.95. 그게 뭔 소리야, 그게? 그러면 P 마이너스 1.96부터 G 1.96은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그치? 그럼 확률 변수 G가 1.96하고 마이너스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은 95%네? 이해되시죠? 자, 이 상태로 얘를 표준화시키기 전으로 되돌려 볼게. 이거에 대해서 확률 변수 x바에 대해서. 그럼 G가 뭐야? x바에서 모평균을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나눈 값이죠. 그치? 자, 그 친구가 1.96하고 마이너스 1.96의 사이에 있더라. 이런 얘기고. 그럼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세 변에 동시에 곱하면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n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을 양변에 다 더해주면 m을 더하는 게 아니야. 미안해. 자, m을 이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모평균 m은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치? 여기서는 m 이쪽으로 넘기고 얘 데려오시면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자, m의 구간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 상수만 퍼센티지에 따라 바뀌는 거고. 그럼 저 여기 2.58은 왜 나올까? 당연히 일단은 여기 z가 마이너스 2.58하고 2.58 사이일 때가 0.99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돼? 자, 그러니까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과정을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은 약간 외우기도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그치? 자, 그냥 표준화 과정을 거꾸로 했을 뿐이에요. 괜찮을까? 자, 그래도 일단 문제를 빨리 풀려면 이 정도는 외워주셔야 되니까, 우리 그럼 이렇게 정리를 좀 합시다.
얘를 좀 지워도 될 것 같아. 그치? 이거 어차피 그냥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설명한 거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를 위해서 납득을 해주셔야 되는 사실을 여기다가 좀 정리해 보면요. 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또는 s 그리고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또는 s는요. 자, 실내 구간에 대한 자, 오차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거든? 그치? 아까 다 설명했어요. n-x바가 저거 값을 넘길 수가 없기 때문이야. 오차야, 오차. 이해되죠? 괜찮지, 그치? 자, 그러면은 실내 구간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어차피 모평균 m은요. 표본 평균으로부터 오차를 더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고 표본 평균으로부터 오차를 뺀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외워두고 그냥 오차 만드는 방법은 각각의 실내 상수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냥 말이 좋아 적어지 그냥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예요. 그치? 자, 그걸 곱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이거예요. 실내 구간의 길이. 뭐라고 쓰지? 실내 구간 길이. 자, 뭐 중요하긴 한데 어렵지는 전혀 아닙니다. 어려운 건 전혀 아니야.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야?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나 되니? 라는 얘기고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그만이에요. 그럼 x바가 지워지고 실내 구간의 길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2 곱하기 5차가 되는 거지. 이해될까요? 2 곱하기 5차.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모평균의 추정법까지 다 배웠으니까 일단은 자, 우리 개념원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본 거예요. 자, 이걸 하고서 이제 마지막에 모 비율이란 부분만 프린트로 좀 해드리면은 모든 개념 학습이 이제 끝이 납니다. 자, 2개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얘기 딱 풀면 끝날 수 있겠네. 같이 가봅시다. 하나 여기다 풀게요. 예제 7번.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10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시고 잘 보세요. 지금 얘는 시그마. 잘 봐봐. 여기 있는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예요. 오케이? 모 표준 편차예요. 표본을 수출한 적이 없어요. 그치? 자, 그럼 얘는 모 표준 편차를 가르쳐 준 거니까 사실은 얘는 지금 지는 혼자서 모 평균을 알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나한테 그거 안 가르쳐 주고 그걸 수정하려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냥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가는 건데. 자, 시그마가 10이고 그 다음으로 제품의 무게의 평균 mg에 신뢰도 95% 추정 구간이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되신대요. 미안, 나 근데 왜 7번 하고 있니? 6번부터 할게요. 미안해. 제가 6번부터 보다. 6번 할게요. 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그럼 n은 100이고. 잘 봐. 여러분 약간 느끼시는 잘 모르겠으나 원래 문제를 구성하는 방식이 일단은 표본 추출하기 전에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주고 시작을 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치? 그럼 얘는 이제 시그마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S를 쓰면 그만이란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예제 6번을 쭉 풀어보면은 N은 100이고 그 다음에 평균이 1000인데 자, 얘는 당연히 일단은 표본 평균이 1000시간이라는 거예요. 봐봐, 잘 생각해야 돼. 여러분, 표본 평균의 평균이 1000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돼? 표평이 1000이 아니야. 지금 표평이 1000이에요. X바가. 이해되고 있는 거야? 그냥 N개의 집단을 100개를 추출했더니 평균이 1000이더라 라고 알려준 거지 표평이 1000인 게 아니에요. 구분 잘 하셔야 돼.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X바 1000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일단 여기 나오는 건 표준 편차가 표본 표준 편차 S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표본 표준 편차 말하는 거야. 100개를 추출해서 평균이 1000, 표준 편차가 50이라는 건 표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95% 신뢰 구간은 뭐니 그러냐. 1번 95% 신뢰 구간. 자, 맨날 신난다고 1.96이랑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가끔씩 얘를 2하고 3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확도가 떨어지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바꾸셔야 되고. 자, 95% 신뢰 구간은요. 당연히 일단은 M은 5차부터 갑시다. 자,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 이렇게 해서 푸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지금 그냥 모평균의 추정 구간은 어차피 오차만 알면 그만이잖아. 그치? 자, 오차를 먼저 계산할 거야. 자, 오차는요. 1.96이고. 자, 1.96은 왜 그러냐?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95% 추정 구간 어딘지, 신뢰 상수 얼마인지. 1.96이고. 자,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없으니까 S 그냥 대신 쓰시면 되고요. 5예요. 그러면 지금 믿기지가 않지만 1.96 곱하기 5를 지금 나보고 하라는 소리고, 자, 군말 없이 해줘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6, 5, 30에 9, 5, 45에 48, 5, 1은 5에 9니까 자, 9.8이 될 거라서, 아하, 그러면 모평균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구간을 원래 표본 평균 1000에서 9.8을 더한 1009.8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와 그 다음에 1000에서 9.8을 빼가지고 만든 990.2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신뢰 구간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99%는요? 약간 느낌이 오는 게 어차피 오차에 있는 신뢰 상수만 달라지는 거지 나머지는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자, 오차만 바꾸면 돼. 그러면 자, 오차는 2.58 곱하기 자, 10분의 50이고 똑같이 5 곱하는 거니까 열심히 계산을 하면은 0, 9, 2에 5 곱해서 12니까 1, 2, 12.9가 되겠네. 맞나? 맞네요. 자, 12.9가 됐으니까 자, 그럼 신뢰 구간은요. 1000에서 12.9 더하셔가지고 M은 1012.9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988.1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미안해. 987이구나. 987.1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으시겠네요. 괜찮죠? 그렇죠? 자, 우리 조금 살짝 늦었으니까 예제 7하고 8까지만 일단 보고서 잠깐 또 끊었다 가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고 한 큐에 그냥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7번 가볼게요. 예제 7번.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무게는 표준 편차가 10g이에요. 자, 그럼 얘는 당연히 일단은 모 표준 편차가 10g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것 뿐이고요. 자, mg의 신뢰가 95% 추정 구간이 알파부터 베타까지래요. 자, 뭐 다 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구할 수가 없는 게 지금은 표본 평균 x바를 가르쳐 주질 않았어. 그치? 자, 그러니까 제가 없어도 되는 문항을 낼 거예요. 괜찮죠? 자, 근데 어차피 얘가 제시하는 게 지금 뭐예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4보다 작거나 같게 하셔라 라고 하는데 자꾸 의미를 생각하셔야 되거든. 어차피 일단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자, 신뢰 구간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하시죠? 신뢰 구간에 대한 길이고, 자, 그거 어차피 여기 다 정리해놨거든? 어차피 m의 범위는 x바 빼기 5차보다 크나고 x바 플러스 5차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가 2 곱하기 5차가 되는 거라서 자, 저기다가 2 곱하기 5차를 했을 때 자, 2 곱하기 5차가 자, 지금 신뢰도가 몇 프로였냐면 95%였고요. 1.96이고 루트 n분의 시그마 5 S인데 자, 지금은 S가 안 나왔고 시그마가 1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자, 시그마 10을 썼더니 이 친구가 1.4보다 작거나 같으셔야 돼가지고 열심히 계산을 하면은 두 칸씩 땡기겠습니다. 196이랑 140이고요. 얘를 이제 14 곱하기 10이라고 구분을 좀 하시면은 자, 2하고 14 나눠지고 2하고 10을 나눌 수가 있고 14하고 196도 어차피 14로 나눠지고요. 자, 5하고 10하고 다시 한번 2로 나누시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28보다 루트 n이 자,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가 돼가지고 제곱을 하시면은 784보다 n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가지고 일단은 표본은 최소 784개는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예제 8번 하고서 끊었다가 가겠습니다.
자, 이제 8번. 표준 편차가 0.4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을 할 때, 모평균 M하고 표본 평균 X바의 차가 0.01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시라고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래도 처음부터 잘 가보면, 표준 편차가 0.4인. 그럼 시그마가 0.4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런 모집단이 있고, 자, 평균의 95%를 추정하실 때, 자, 잘 봐봐요. 거기 보니까 모평균 M과 표본 평균 X하에 차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자, 쟤는 아까 선생님이 그대로 정리해 드렸던 대로 어차피 일단은 절대값 M-X 바가 되시고, 절대값 M-X 바가 되시고,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친구는 그냥 오차라고 우리끼리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어차피 일단은 문제의 요청은 오차가 0.01보다 작거나 같게 해줄래? 라는 이야기니까. 그냥 시킨 대로 계산 열심히 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도 역시나 신뢰 구간이 95%에서 1.96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차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0.4가요 0.01보다 작거나 같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니까. 자, 그러면 그냥 일단 두 칸씩 땡기고요. 세 칸 땡깁시다. 196 곱하기, 자, 4가 10루트 n보다 이제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실 거고, 괜찮죠? 자, 이거 얼마니? 196하고 4 곱하면 8에 784네요. 야, 큰일 났네. 이거 언제 다 계산해? 집에서 준비하면서도 현타가 왔었는데, 어쨌든. 자, 이거 한번 땡기면 78.4보다. 자, 루트 n이 크거나 같다 해가지고 세상에 지금 78.4를 갖다가 제곱하라는 저런 무식한 행동을 시키고 있는데, 자,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고, 이제 약간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좀 밑에 보면은 6,000 얼마니? 146.56. 이게 n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시니까 일단은 최소 표본 조사를 6,147개 이상에 대해서 시행을 하셔야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시겠죠.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모평균의 추정에 대한 얘기 다 했고, 일단은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는 다 끝냈어요. 자, 다음 교시에 선생님 모 비율이란 부분에 대한 프린트만 좀 드려서 지금도 나갈 거니까 잠깐 또 쉬었다가 합시다.